하루 고작 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이 15분이 우리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육아를 리셋하라 리셋 육아 코치 제이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아이 키우면서 우리 아이 자존감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 이런 말 굉장히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키운 아이가 어느 순간 맨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는 바보 아니야? 자기 손해 보면서 왜 남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놓친 게 있나 보다. 과연 나만 생각하는 아이가 정말 더 성공하고 행복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결과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거 정말 신기했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20년간 수만 명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뇌에서 4가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마치 맛있는 걸 먹거나 운동할 때처럼 말이에요. 엔돌핀, 이건 자연스러운 행복감이 느껴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도파민, 성취감과 기쁨이 느껴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옥시토신,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졌을 때, 그리고 세로토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건 우리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행복의 선물을 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하루에 15분에서 20분씩 남을 위한 일을 하면 아이들의 뇌가 더 건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실래요? 댓글로 다른 분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한번 남겨보세요. 아니면 주변 분을 보면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따뜻한 마음의 마법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단계는 뇌가 학습을 해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뇌에서 이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친구들이 생기죠. 도움받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3단계는 문제 해결력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의적 사고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두 아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준이라는 아이였는데요. 처음엔 나만 잘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혼자만 하려다 보니까 친구들과 자꾸 부딪히게 됐고 결국 친구들이 함께하는 걸 꺼려하게 되면서 외톨이가 돼서 성적이 떨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연이 이야기인데요. 항상 남을 돕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친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얘가 자기 거 안 하고 남의 거 도와주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더 잘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반장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자신감 넘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성적만 좋은 학생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더 선호한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죠. 너무 남을 배려하다가 우리 아이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 정말 당연하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똑똑한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이런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면서도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 아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려심의 70%는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고 해요. 조용한 아이는 조용한 방식으로, 활발한 아이는 활발한 방식으로 각자의 방법이 다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남을 돕는 것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5분 정도만 감사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저녁 식사 때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죠. 오늘 혹시 도움받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이와 받은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받은 도움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10분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조용한 아이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편지 쓰기 같은 활동으로, 활발한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는
활동으로, 섬세한 아이는 친구의 고민이나 마음을 들어주는 활동으로, 논리적인 아이는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각자의 방식에 맞게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감 대화를 늘리는 겁니다. 네가 그 친구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보는 거죠. 아이가 친구가 숙제 도와달래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네 것부터 해,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친구가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구나, 네가 도와주면 어떨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도와줘 볼래? 라고 말씀해보세요.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실천을 30일만 해도 아이의 사회성이 놀랍게 향상된다고 해요. 30일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본 가정들의 변화를 보면요, 아이가 먼저 도와줄까? 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고 학급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중재를 잘하고 무엇보다 아이 표정이 훨씬 더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한 엄마의 실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동생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많이 찾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엄마,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죠. 다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루 고작 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이 15분이 우리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정말 훌륭한 부모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저녁 식사 때 오늘의 감사 인사를 나누어 보기. 두 번째, 아이와 함께 작은 도움 계획을 세워보기. 세 번째,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대화 한번 해보기. 그리고 30일 후에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육아의 고정관념들,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엄마도 아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각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각자 나다운 방식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육아가 아닐까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